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여성이자 자그마한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짐작하셨겠지만 돌싱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결혼은 다시 할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제 사업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남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기도 했고요. 믿을 건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마음이 아직은 더 크네요. 저도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한 사람입니다. 이혼한 지는 꽤 되었어요. 올해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혼하기 전까지 남편 자리 잡는 거 돕느라 아이 가지는 것도 미루고 살았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이번 달 카드값과 공과금 걱정하는데 아이를 갖는 건 꿈도 꿀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자기가 잘 나간 게 본인 덕인 줄 착각 속에 빠져서는 결국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더군요. 그게 누군고 하니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요. 양가 어른 모두 그랬습니다. 자식들 결혼하는데 목돈 보태주는 거는 남의 말이었어요. 저희 힘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 다 너무 없다 보니 준비하면서 부모 원망도 은근히 했고 서로를 탓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유독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왜 굳이 결혼은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서로 집안 사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준비하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비 시댁도 가진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천안에 사시는데요. 시아버지가 사업을 몇 번 말아먹는 바람에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서 작게 음식 장사를 하십니다. 다행히 빚은 갚을 만큼 장사는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빚이 많다 보니 남편을 도와주는 건 어려웠던 거고요. 문제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안 그러셨는데 시아버지는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는 걸 못마땅해 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버는 돈 부모 빚 갚는 거에 도와줬으면 하셨는데 지금 시기에 결혼하고 인사한다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정해진 거라 인사드리러 가는데 시아버지에게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았습니다. 그냥 저 보시더니 이름하고 하는 일 물으시더니 바쁘다고 가버리셨어요. 그나마 어머님은 무안하신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양반이 워낙 어색한 걸 싫어해서 그래.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니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서운해서 저러는 걸 어쩌겠니? 근데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우리가 워낙 가진 게 없는 집안이라 뭐 해주는 건 기대하지 말어라. 우리도 니들한테 용돈 바라지는 않을 테니 둘이 결혼해서 열심히 모으도록 해. 친정에서는 뭐 해주신다고 하든 너 모은 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시모가 저희 친정집 사정을 묻길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도움은 거의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5천 정도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둘이 합쳐서 전세 얻을 돈도 안 되니까 걱정이지. 그래, 어쨌든 니들이 걱정하니까 잘 준비해봐. 그때 옆에 있는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와주긴요. 얘네 친정도 먹고 살기 힘든 집안이에요. 차라리 잘 됐다 싶고요. 둘이 잘 꾸려갈 테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세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용돈은 알아서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둘 다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부모님 도움받아서 풍족하게 결혼하는 주변 지인들 보면 울적해질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식이 결혼하는데 도움을 못 주는 부모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애써 표내지 않았어요. 친정이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입니다. 저는 형제도 없었고 결혼 전까지 친정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저 대학교 졸업시키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을 구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라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 겁니다. 그래도 7년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와 조그만 아파트에 입주도 했고, 나중에는 엄마가 외삼촌이 운영하는 공장에 일을 나가시면서 가게도 점점 안정되어 갔고요. 그래서 엄마도 이만하면 저를 시집 보내도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던 겁니다. 저희 상견례 때는 시댁 쪽 근처에서 했는데요. 그때 하나 서러웠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제가 못 사는 집 딸이라 시부모님이 저를 많이 예뻐하시지 않은 건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자기 사랑은 자기가 알아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시집와서 잘하면 그만큼 예뻐해 줘야죠. 예비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내 엄마가 왜 엎드려 딸을 잘 봐달라고 해야 하는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잘난 집에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시댁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요. 동등하게 둘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괜히 머리 조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럽고 죄송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견례 때부터 그 집 식구들이 저와 엄마를 무시한다는 거 알아챘어야 하는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저 아들 가진 부모면 저 정도 잘난 척은 할 수 있겠거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너무 뭘 몰랐던 거죠. 그래도 부모님들이 허례허식은 없으셨던 건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혼수 예단 이런 거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셨고 간소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친정엄마는 그래도 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 아니고 예단비하라고 1,000만 원 돈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라도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엄마는 하나 있는 딸이 하필 넉넉하지 않은 집에 집도 없이 시집 가는 게 영 마음에 걸려 하시면서 많이 못 도와주는 걸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있었으면 너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킬 텐데 나이가 차서 결혼을 더 미루라는 말도 못하겠구나.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것밖에 못해줘서. 혹시 시댁에서 너 해오는 거 없다고 뭐라 그러진 않아? 엄마도 참, 뭘 그런 걱정을 해? 뭐라 그러긴. 최서방은 뭐 집에 해온대? 못 도와주는 건 시댁도 마찬가지니까 엄마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리고 원래 결혼은 둘이 하는 거야. 결혼할 때 부모 등골 빼먹을 생각 없어. 엄마도 노후 준비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사. 그래도 출발이 다르면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 법이야. 어쨌든 너랑 최서방이 열심히 살 수 있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엄마, 이제 나 결혼하면 적적해서 어째?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강아지 하나 입양해서 키워볼래? 적적하기는. 이제 네 치닥거리 안 해도 되니 속이 시원하다. 그래도 가까운 데 사니까 얼마나 좋니? 엄마한테 자주 와. 알았어, 엄마. 최서방이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나랑 약속했어. 엄마는 딸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아들 하나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저 시집 보내면서 끝까지 미안해 하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정에서 보낸 예단비 1,000만 원 받고 500만 원을 돌려주셨네요. 그걸로 결혼 비용 보탰고요. 둘이 모아봤자 1억도 없지만 반전세 투룸 얻어서 어렵게 신혼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다고 했고 저도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지만 그때는 양가 부모님께 서로 잘하자며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부탁한 건 이랬어요. 나도 장모님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일단 지금은 매달 생활비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양가 똑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생신 때 드리는 용돈은 30으로 통일하고 명절에도 그렇게 하자. 그래. 당신 말대로 형편 좋아지면 생활비 조금씩이라도 드리는 걸로 하지 뭐. 일단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엄마도 우리가 얼른 자리 잡고 잘 사는 걸 원하실 거야. 그래도 여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할 거라고 하니까 나는 너무 든든해. 나는 엄마 혼자 놔두는 게 사실 너무 걱정이었거든. 집 가까우니까 자주 볼 수 있겠네. 우리 부모님은 멀리 사시니까 대신 당신이 좀 자주 전화 드려줘. 비록 부모님 도움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지만 결혼 초반에만 해도 저는 양가 부모에게 자식과 며느리의 도리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부모님께 잘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가면서 든 생각은요. 결혼을 하면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실제 결혼 생활은 많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 전과 달리 180도 변한 남편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생활 방식의 차이로 부딪히는 건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을 거라 믿었던 남편의 약속과 달리 친정엄마를 은근히 무시하는 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신혼집과 가깝다 보니 자주 드나들긴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마냥 앉아있다 가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잘 먹는다는 반찬 갖다 주시고는 차 한잔 마시고 금방 일어나셨어요. 엄마도 신랑 눈치를 은근히 보시는 거죠. 신랑이 처음부터 친정엄마에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신혼 때는 그런 대로 잘했습니다. 물론 어색하긴 했지만 친자식이 아니니 당연한 거죠. 저도 시부모님이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실은 신혼 때 몇 번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목표였던 우리 부부는 한 명이 버는 돈은 전부 저축을 했어요. 남편은 작은 도매 쇼핑몰을 운영했는데요. 물론 다른 직장인들만큼 매출이 나오긴 했지만 뭔가 빵 터진다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거래하는 공장도 따로 있고 나름 단골이 있다고는 해도 계절을 타는 일이라 그런 건지 제 월급 250만 원보다 조금 더 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매출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느 달은 저보다 적게 벌 때도 있었고 자기 지출할 거 감당하느라 생활비를 안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힘들어서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되고요. 남편은 자기가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냐며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야, 결혼할 때 딸 시집 보내는데 1,000만 원만 해준 집은 너밖에 없을 거다. 어떻게 너네 엄마는 자식한테 받기만 하고 용돈 한 번을 준 적이 없냐? 나는 그래도 급전 필요할 때 부모님이 해주셔. 근데 너는 나 아니면 돈 나올 데가 없냐? 왜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채근을 해? 누구는 처가 잘 만나서 결혼하자마자 외제차 굴린다는데 네 친정엄마는 비빌 언덕도 못 대주면서 맨날 반찬 갖다 주는 걸로 때우면 다인 줄 아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는 당신은 집에서 뭘 얼마나 해줬는데? 나도 주변에 부자 시댁에서 시집가서 벼락부자 되고 팔자 좋게 사는 애들 많아. 네가 가진 것도 없이 그런 집에 시집갈 수 있었을 것 같아? 너는 나 아니었으면 노처녀로 늙어 죽었을걸? 저랑 사소한 일로 싸움이 날 때면 남편은 장모님 소리도 집어치우고 너네 엄마 소리를 운운하며 저와 친정엄마를 개무시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돈 없는 저와 엄마를 무시한 거죠. 특히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 못 받은 것과 결혼해서도 자식 부부에게 도움을 안 준다며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형편이 어려워서 사위에게 뭐 못해주는 걸 늘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전부 무시하고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듯 말하더라고요.
그러는 본인은 뭐 얼마나 도움을 받았답니까? 고작 해서 전세 보증금 1, 2천 더 보탠 주제에 저한테 저런 식으로 무시를 하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사정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다투기만 하면 친정엄마를 소환해서는 제 아픈 곳을 쑤셔대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더군요. 정말 아들같이 자라겠다는 사람이 맞는지 남편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 사업이 좀 힘들었을 때라 아마 만사가 되는 일 없이 느껴지고 짜증이 났을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수입이 적은 거지 주변 도움을 못 받아서 사업이 부진한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마 주변 상황을 탓했던 거죠. 아무튼 그때부터 남편은 친정엄마가 왔다 갔다 드나드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인사만 고개를 까딱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희 엄마를 대하는 게 너무 성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대놓고 엄마에게 무례하게 한 건 아니고요. 챙길 건 또 챙깁니다. 명절이며 엄마 생신 때는 제가 자기 부모에게 하는 만큼은 해요. 물론 진심은 그리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어쨌든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어찌어찌 살았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럴수록 사위를 더 챙겨야 한다며 부지런히 반찬이며 먹을거리를 챙겨주셨어요. 근데 남편은 언제부턴가는 엄마가 해오는 음식에 맛이 없다. 장모님 음식은 내 입맛에는 안 맞아. 다 버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해오지 말라 그래.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서 싫은 티를 냈습니다. 물론 엄마에게는 사위가 그랬다는 걸 말할 수 없었고 늘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일 안 풀리는 걸 주변 사람 탓을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친정엄마에게 저런 식이니 저도 마냥 남편을 다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툰 적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남편 사업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푸념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이 안 풀리는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요. 저는 다니는 직장이 남편 사업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마케팅이나 홍보에 취약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해서 도움을 좀 줬습니다. 사실 남편 사업 구조를 싹 다 정비해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부터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제 수입을 훨씬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당신 그냥 직장 관두고 내일 같이 하면서 둘이 바짝 버는 게 어때? 시간 대비 효율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있어야지. 남의 밑에서 일해주는 건 돈 못 버는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너 줘야 하는 거 알지? 잘 생각해. 사업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되자 남편이 하는 말이 제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매출 나오는 거 보니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까지 관두고 저는 남편을 돕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둘이 반년 정도 꾸려가면서 월 순수입이 2천만 원이 되는 날이 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기뻤죠. 이대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빚도 갚고 집도 금방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특히 남편은 순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고 저도 일에 대해서는 강한 사람이라 둘이 싸우는 일도 많았어요. 남편은 오피스텔에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작은 사무실에 저와 남편 그리고 여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과 하루도 언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제가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건데 남편은 혼자 쇼핑몰 할 때는 제대로 일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본인이 뼈를 갈아 넣은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업종임에도 그냥저냥 적당히 해왔던 거죠.
제가 같이 일하다 보니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거 다 감수할 수 있었던 건 금융치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돈이 만사였어요. 매출 나오는 거 보면 새벽까지 일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자리 잡으려고 둘이 애 가질 생각은 안 했어요. 딱히 언제 낳겠다 계획조차 안 했습니다. 늦은 나이여서 시댁과 친정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우리 부부가 워낙 단호하게 때가 아니라고 하니 차마 강요는 못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혼 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저희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달라지더라고요. 본인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노력 대비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긴 했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돈만 쫓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돈거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돈을 뿌리고 다닙니다. 제가 힘들게 뚫어놓은 거래처 돌아다니면서 적대랍시고 본인이 인심은 다 쓰고 다녀요. 자기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내는 사람은 남편이고요. 시댁 조카들 만나면 무슨 중고등학생 용돈을 몇십만 원씩 줍니까?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가족이니 100번 참는다 쳐도요. 남한테도 그러고 다닙니다. 사업상 술자리가 있으면 본인이 굳이 살 자리가 아님에도 2차, 3차 자기 돈으로 내는 사람이에요. 몇 번 그러는 거 두고 봤더니 한 번은 무슨 이상한 가게 이름으로 100만 원 돈을 썼길래 저랑 크게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랑 어디를 갔길래 돈을 그렇게 썼어? 그것도 우리 비용 처리하는 카드로 그렇게 쓰면 어쩌자는 거야? 직원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모르면 말을 하지 마. 내가 술 마시는 거 그것도 다 사업상 먹는 거야. 아, 그럼 나 대신 당신이 마실 거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잖아. 누가 들으면 무슨 대단한 사육가인 줄 알겠다. 어? 간신히 거래처 만들어놨는데 이미지 망치지 말고 자중해. 야, 어느 거래처에서 여자 보고 계약을 해주냐? 다 내가 잘하니까 일이 성사되는 거야. 설마 당신 덕에 지금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럼 혼자 할 때는 왜 한 달에 500도 못 벌어다 줬는데? 내가 직장 관두고 챙기면서 당신도 큰 거잖아. 내 공은 없고 당신이 잘나서 잘 된 거다 뭐 그런 거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믹스커피 하나 타먹는 것도 눈치 주면서 사무실 비품을 낭비하네 어쩌네 하는 인간이 저러니까 날이 갈수록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별거 아닌 일에도 제가 실수를 하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결혼 전에는 참 다정다감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니 저렇게 작은 일에도 욱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사소한 말에도 발끈하는지. 남편이 그러니까 저와 다투는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면서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평일 내내 사무실에서 둘이 붙어 있다가 주말 되면 같이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싶은데 남편은 그런 저를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골프 약속이나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망설이는 거 하나 없이 잡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2년이 넘게 살아보니 참 많이 달라졌구나 느끼겠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런 면들을 알았다면 결혼이랑 큰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다 좋다 이겁니다. 내가 사업 도와주면서 돈을 잘 벌기 시작했으니 일단은 돈 버는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 쳐요. 하지만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 중 가장 실망스럽고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남편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제 친정엄마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엄마를 불편해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건 눈치챘었지만 정도가 그즈음 심해진다 싶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합의한 양가 용돈 3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을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몰랐는데 어머니 전화 받고 알았어요. 예, 아가. 너희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리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네 신랑 전화를 안 받길래 너한테 전화했어. 아무튼 기왕 준 거니 내가 요긴히 잘 쓰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신랑이 어머니 용돈 드렸나 봐요? 거기까지는 저도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는 거라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지난달까지는 50씩 보냈는데 이번 달부터는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니들 사업이 아주 잘 된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이 큰돈 벌 사람이 맞는가 봐. 나는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성공할 줄 알았지 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 듣고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숨기고 시댁에 계속 돈을 보낸 듯 했습니다. 제가 서운했던 건 우리 엄마보다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제가 돈 여유가 생기면서 친정엄마 생활비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도 용돈 안 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드리자면 싫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안 주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뒤로 저 몰래 계속 자기 부모만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그때 느낀 배신감은 아마 비슷한 일 당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아, 이래서 부부들이 서로 이혼하는구나 느꼈어요. 남편은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어깨가 하늘로 솟아 있었지만 부부 사이는 그때가 최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꼴에 돈 좀 벌기 시작했다고 집도 없는 놈이 차는 좋은 걸로 바꿔 타고 다녔고 아주 꼴값을 다 떨었습니다.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게 불안했는데 차까지 바꿨을 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잘 벌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어쩜 쓸 생각만 해. 당신 나한테 돈 주는 거 말고 따로 저축하는 거야? 지금 차 살 때냐고. 야, 사업하는 사람이 아반떼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돼? 내가 외제차로 바꾼 것도 아닌데 왜 남자가 하는 일에 지랄을 떨어? 내 돈 벌어 내가 사는 거니까 신경 꺼. 나중에 벤츠라도 사면 아주 난리가 나겠네. 철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에게 저 힘든 거 솔직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일이 바쁘다고만 했지 엄마 앞에서 남편 욕은 안 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시긴 했는데 남편과 사이가 불편하다 보니 저는 엄마에게 신랑 없을 때만 집에 오시라 했습니다. 차라리 남편 없을 때 오는 게 저나 엄마나 마음이 편했거든요. 저는 주말에는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합니다. 주말에는 급한 주문건 처리하러 주고 남편이 혼자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친정엄마만 마시는 것도 사 먹고 집에서 차도 마십니다. 남편이 올 시간 되면 엄마는 가시고요.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나갈 참이었는데 엄마가 집에 오셔서 음식을 해놓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최서방 없을 때 얼른 가서 니들 몸보신하라고 삼계탕만 해놓고 가마. 한 두어 시간이면 될 거야. 최서방 저녁에 들어오지? 나 없는데 뭐하러 그래 엄마.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사 먹는 게 뭐가 좋다 그래. 엄마가 그것만 얼른 해놓고 갈게. 엄마가 굳이 저 없는 집에 와서 삼계탕을 끓여놓겠다고 하시길래 남편도 없으니 그러시라 하고 저는 약속이 있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 넘어 들리는 엄마 목소리가 영 힘이 없으신 겁니다. 예, 서연아. 엄마야, 혹시 최서방이 너한테 전화 안 왔던? 갑자기 그러시길래 뭔가 있구나 싶어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무슨 일 있어? 삼계탕은 잘 끓여놨어? 엄마가 해준 거니 잘 먹을게요. 최서방도 삼계탕 좋아해.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하시는 말이 그게 내가 막 네 집에 가서 재료를 다듬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최서방이 집에 들어오더라? 아, 그 인간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원래 6시쯤 오는 인간인데. 근데 왜요? 삼계탕은 끓여놓지도 못했어. 최서방은 내가 집에 있는 줄 몰랐는지 놀라는 것 같더라. 아무리 장모라도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부엌을 쓰고 있으니 저도 싫긴 했겠지. 근데 내가 지금 가슴이 벌렁거리는구나.
그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구나 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러는데? 최서방이 엄마 우리 집에 있다고 뭐라 그랬어? 최서방이 원래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니? 아니 세상에, 나더러 그딴 거 먹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하냐고. 남의 집 함부로 문 따고 들어오지 말라면서 나를 쫓아내더라고. 서연아, 무슨 문제 있니? 오늘 보니 네 신랑이 나한테도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 엄마 말 듣고 너무 열이 받아 저는 약속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말인즉슨 사위 삼계탕 끓여주러 갔다가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남편 놈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몇 번이나 울음을 삼키시는 거 듣고 이미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 오늘 쫓아냈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 줄 알아? 대체 이유가 뭐야? 야, 오늘 일찍 끝마치고 쉬려고 왔더니 장모가 떡하니 집에 있잖아. 사람 쉬지도 못하게 부엌에 일은 다 벌려놓고 말이야. 그 좁은 집에서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서 안 먹을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 했어. 기가 막혀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구나.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힘들게 재료 사서 가신 건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야 해? 당신 가만 보면 나랑 엄마 개무시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아. 앞으로 더 이러겠지? 돈 좀 벌었다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 정신 차려. 당신이 내 친정 돈 없고 백 없어서 도움 안 된다고 싫어한다는 거 잘 알아.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취급받으면서 당신 옆에 있을 이유가 없지. 우리 이혼해. 이혼? 그래. 나도 그거 이혼하고 나 혼자 살고 싶다. 우리 집도 벅찬데 너네 집까지 같이 책임지려니까 맨날 숨이 막혔어. 좋아. 이혼하자. 이혼해. 자기 잘못은 여전히 모르고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얼씨구나 장단을 맞추더군요. 웃기는 게 제가 합의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도장 찍고 깔끔히 갈라서는 거 생각했나 본데 저는 순순히 이혼해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돈 번 게 누구 덕인데요. 내 몫은 챙겨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둘이 합쳐서 열심히 하면 더 큰 돈도 벌 수 있는 때였는데 남편은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차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서 보탠 돈은 물론이고 내 기여도를 계산해보니 얼추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귀찮아하며 먹고 떨어지라는 듯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잘 들어오던 때라 그 돈이 우스웠나 봐요. 암튼 제가 원하는 돈을 받고 저는 그 인간과 이혼해줬습니다. 이혼하는 그 과정 이야기는 다들 아시듯 진흙탕 싸움이니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서가 진짜거든요. 저는 남편 사업 돕느라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거였어요. 물론 목돈을 챙기긴 했지만 그 돈을 까먹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엄마와 같이 살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방 하나를 오피스로 꾸미고 도끼를 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 남편 놈에게 배운 거 하나는 있었네요. 결혼해서 3년을 못 채우고 이혼했지만 내가 인생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잘 돼야겠다는 간절함이 워낙 컸던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제가 운 좋게 남편과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했지만 기존의 공장 사장님들이랑 거래처를 잘 알고 있어서 일이 쉽게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래처 분들이랑 연락하면서 들은 건데 전 남편 놈이 대금 결제를 자꾸 미루고 안 해줘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최 사장은 자기 복을 걷어찬 걸 알려나 몰라. 그동안 와이프 덕에 돈 번 줄 모르고 말이야. 최 사장 요즘 들어 일 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엉망이야. 다른 거래처도 마찬가지일걸. 아무튼 나는 더 이상 거기랑 거래 안 해요. 앞으로는 김 사장이랑 하면 되겠네요. 그래 주시면 좋죠. 좋은 공장 찾기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대신 최저가로 저한테 주셔야 해요? 아유, 당연한 말을 해. 우리는 돈 제때 결제해주는 사장이 제일 좋아.
김 사장이 그건 최고지. 업체 찾기 힘들었는데 남편이랑 거래 끊고 저랑 하겠다는 사장님들 덕에 저는 생각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제가 전 남편의 핵심 거래처를 다 뺏어온 셈이었지만 그 인간이 하는 행태를 들어보니 딱 망해먹겠더라고요. 사장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저와 하려고 했겠습니까? 사업이 무서운 게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업계가 소문도 빠르고 좁다 보니 소문이 잘 나거든요. 이 인간은 제가 자기 밥줄 빼앗는 걸 눈치챘는지 이혼한 지 2년 만에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소연아, 잘 지내냐? 저기,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이혼한 사람끼리 할 얘기가 뭐가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네?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전화로 할 말은 아니야. 딱 20분만 시간 내주라. 내가 그 동네로 갈게. 그동안 저는 엄마와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근사한 외제차도 뽑아서 어엿한 사장님 포스를 풍길 때였습니다. 데리고 있는 직원도 4명이나 있었고요. 만나자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편은 이미 도착해서는 들어가지도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할 때까지도 그 인간은 저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리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남편의 로망이던 벤츠를 타고 왔으니까요. 거기서부터 이미 제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건데? 나 시간 없어. 딱 20분 줄게. 남편은 제 옷차림과 차를 보고서 이미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사실은 서연아, 내가 요즘 많이 힘들거든. 너랑 이혼할 때 가진 돈 박박 다 긁어서 줬잖아. 근데 요즘 사업까지 힘드니까 아주 죽을 맛이야. 근데 그때 내 계산으로는 나한테 준 만큼 당신한테도 그 정도 돈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설마 다 털어먹은 거니? 나는 금방 또 벌 줄 알았지. 우리 연봉으로 치면 한 명당 1억이 넘었잖아. 근데 너랑 이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네. 전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혼하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말을 들으니 그렇게 통쾌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화 많이 났어? 내가 지나고 보니까 너희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더라. 내 입으로 아들 같은 사위 노릇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랬으니.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우리 엄마는 나 이혼하고 다 잊으셨어. 지금은 이혼해서 천만다행이라고 하셔. 그 일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 말도 안 했을 거고 이혼 결심하는 것도 어려웠을 테니까. 그 말하려고 나 만나자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인간이 눈치를 보면서 한다는 말이 서연아,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지금 대금 결제가 몇 천만 원이 밀려 있어. 솔직히 말하면 망하기 직전이야.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너 찾아온 거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게. 응? 기막혀서. 내가 같이 하면서 겨우 돌아가게 해놓은 걸 2년 만에 말아먹니? 너는 이미 기회 줬는데도 못 먹은 놈이야. 당신을 어찌 믿고 도와주겠어? 당신은 사업할 마인드가 아니야. 자격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다고. 차라리 그 사업에서 손 떼라. 나한테 양도해. 깨끗하게 물러나.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나한테 넘긴다면 몰라도 도와주는 건 없어. 그런 줄 알아. 그 인간은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어쩌겠어요. 돈 없는 그놈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건 무리였습니다. 아마 돈 때문에 차라리 저한테 빼앗기고 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간 노력을 쏟아부은 일이니 아까웠겠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결국 그 인간은 저에게 자기 업체를 양도하겠다 했습니다. 밀린 거래 대금은 제가 갚아주고 남편에게는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그 인간 취직하고 나서 월에 얼마씩 상환하는 걸로요.
만약 안 갚으면 강제집행 명령받아서 계좌 압류하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남편 업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걸 발판 삼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꽤나 규모가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 남편 놈은 저에게 아직도 매달 50만 원씩 빚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하니 조그만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꼴이 그러니 그놈도 재혼은 못했고요. 저는 충분히 누구든 만날 여력이 되지만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속 편히 사는데 굳이 또 머리 아프고 싶지 않나요? 어떠셨나요? 제 이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결혼은 못 모르고 바보같이 했지만 그래도 이혼은 똑부러지게 했고 내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는 저보고 다른 이혼녀분들도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잘난 줄 알고 와이프 무시하고 못되게 구는 남자들 모두 정신 차리고 아내에게 잘하세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